우리의 만남. 우리의 놀라운 모험은 1990년 10월 화창한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에센셜 오일을 홍보하려는 확고한 의도로 무역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일 중에는 제가 사랑하고 모든 에센셜 오일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라벤더 오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일에 대한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100여 개의 전시업체를 돌아다녔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서양 이쪽에서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사진은 게리 형을 처음 만났던 WL이 박람회의 영리빙 부스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호응이 거의 없어 낙담한 채 아로마 테라피, 에센셜 오일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부스를 찾았습니다. 부스의 사장님이 강해 중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모자에 청바지, 가죽 코트, 부츠를 갖춰 입은 진짜 카우보이 같은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분위기와 매우 설득력 있는 지식을 지닌 듯한 에너지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을 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 모두가 알고 있는 게리 형이 아니라 이제 막 에센셜 오일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젊은 게리 형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키가 크고 날씬한 사람이었으며 성실하고 자비로운 표정과 함께 매우 매력적인 미소를 지닌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고 거의 30년 동안 지속될 아름다운 우정과 협력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저는 그에게 라벤더 오일 샘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게리 형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라벤더 병을 열어 냄새를 맡는 순간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그가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일이 프랑스에서 증류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며칠 안에 프랑스로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몇 달 동안 게리 형은 프랑스의 라벤더 생산자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언어 장벽과 생산자와의 사전 연결 부족으로 인해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스 앞에서 1시간 넘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는 박람회 참석 성과에 다소 실망했지만 그와의 만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무역 박람회를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1991년 2월 어느 날 저녁 7시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저는 게리 형입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 무역 박람회에서 만났죠. 사실 그곳은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였지만요. 지금 저는 프랑스에 와 있고 당신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차를 타고 당신의 집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게리 형은 방금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전화를 걸어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장거리 운전을 해야 했기에 저는 다음날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약 20시간 후 정오쯤 그는 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나다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프로방스 산맥에 위치한 작은 외딴 마을 버스 서 마우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그렇게 빠르게 찾아낸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사진은 란델 가족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인, 니콜라스, 베레나, 그리고 장 노엘입니다. 그 당시 GPS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궁금했습니다. 훗날 게리 형이 이야기하길 그날 밤 절반은 운전했고 빌린 차에서 잠을 자며 길을 물어물어 아침까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우리 집에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주 동안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진정으로 가까워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정의 시작이었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리 형은 우리가 에센셜 오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저녁 시간 동안 항상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집중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에센셜 오일, 특히 라벤더의 물리적 이점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용 방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라벤더는 경미한 화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소 적용, 곤충 물림,
기타 경미한 피부 자극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고 항상 더 많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제 지식은 당시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 학교에서 인정된 관점과 같았습니다. 즉, 에센셜 오일은 소위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아로마 테라피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약사들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포함하여 약국에서 반드시 보유해야 할 제품 목록이 담긴 가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게리의 지식이 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센셜 오일을 단순히 획득하고 판매하는 데 집중했지만 게리 영은 오일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측면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제게 다소 생소했고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게리 영은 비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독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반응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오일을 배합하여 만든 블렌딩 오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고 자신이 목격한 오일의 효과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발견의 세계를 저와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들 니콜라스는 생후 6개월이었는데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자주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게리 영은 니콜라스를 무릎에 앉히고 그의 작은 발에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제인과 저는 우리 아들이 진정되면서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게리 영이 자신의 발견에 대해 느꼈던 것과 같은 흥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리 영은 프로방스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드라이브하며 언덕이 많은 지형을 오르내리며 끝없이 펼쳐진 라벤더 들판과 수백 개의 증류 제조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책에서만 보던 광경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고 좌우로 줄지어 있는 라벤더 밭과 오일이 증류되는 과정을 보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당시 저는 프로방스의 프랑스 라벤더 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지역에서 유명한 증류 제조업자인 마르셀 에스피유와 막 파트너십을 맺은 시기였습니다. 나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상업적인 측면을 담당했고 마르셀은 대부분의 생산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산한 에센셜 오일들, 사이프러스, 라벤더, 클라리세이지의 상당 부분을 그라스의 조향사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라스는 프랑스의 에센셜 오일과 향수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나는 한 책에서 본 스케치된 그림과 자신의 직관적인 기계 감각을 결합해 자신만의 작은 증류 장치를 만든 아이다호 출신의 열정적인 카우보이를 마르셀에게 소개했습니다. 게리 영은 실험을 시작했고 민트, 레몬밤, 그리고 라벤더를 증류하는 방법을 독학으로 익혀 나갔습니다. 마르셀은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미국 카우보이처럼 옷을 입은 이 외국인에게 자신의 증류 방법을 공유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게리 영이 나와 함께 있었기에 마르셀은 조금 더 열린 태도로 대화했고 게리 영이 왜 거기에 있는지 알아보려 시간을 들였습니다. 결국 마르셀은 게리 영의 끈질긴 질문에 굴복해 자신의 증류 제조장을 방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는 게리 영이 진지하게 이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오히려 마르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증류 제조장은 게리 영이 꿈꾸던 모든 것이었고 그는 매일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원료 생산자들을 방문하고 질문하며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프랑스 남부에서 사이프러스 나무는 방풍벽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나무의 가지들은 잘 다듬어져 겨울에도 나무가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가지들은 한데 모아져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기 위해 증류됩니다. 게리 영은 마르셀과 다른 생산자들이 놀랄 정도로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측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의 증류 기술에 대한 비밀과 노하우를 빼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런 우려를 털어놓았을 때 나는 게리 영에게 그들이 당신을 산업 스파이로 의심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장 노엘, 그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해주세요. 오히려 몇 년이 지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엄청난 양의 고품질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걱정해야 할 겁니다. 이후 영리빙 회사의 성장과 라벤더 오일에 대한 수요 증가를 보면 게리 영의 예언은 몇 년 안에 현실이 되었고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게리 영은 점점 증류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마르셀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고 그 자리에서 아내 마르디를 소개했습니다. 게리 영은 프랑스어를 할 줄 몰랐고 마르셀과 마르디는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했고 마침내 게리 영은 라벤더 재배자 및 증류업자들과 긴밀한 신뢰 관계를 쌓으며 내부 그룹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 증류 실험. 어느 겨울 게리 영이 나무, 특히 사이프러스 나무를 증류하는 방법을 배우는 새로운 모험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오랫동안 프로방스를 가로지르는 강렬한 북풍으로부터 마을 사람들과 농작물을 보호하는 방울임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나무들은 키가 크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강력한 바람막이 역할을 합니다. 론밸리에서는 겨울철 나무를 손질할 때 잘려나간 사이프러스 가지들을 모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이 잘려진 나뭇가지들은 공짜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가지들을 트럭에 싣고 약 2시간 거리의 증류소로 운반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뭇가지를 치우러 오지 않았다면 마을 사람들이 직접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증류는 게리 영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에 나는 그를 이 새로운 탐험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으는 일 자체는 단순했지만 증류 과정은 게리 영의 깊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모으고 증류소로 운반하는 과정까지 더 효율적으로 만들 방법을 고민하며 그 아이디어에 몰두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마르셀이 사이프러스 나무들을 담을 준비를 하기 위해 증류기에 나무를 넣는 장면, 거칠고 형편없는 사이프러스 가지들을 증류기에 넣는 장면, 마르셀과 함께 증류 후 나뭇가지를 비우는 과정을 관찰하는 모습. 이 사진과 같이 마르셀은 자신의 증류소 운영을 감독했습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에는 프랑스의 증류소 90%를 건설한 회사의 명판이 보입니다. 사이프러스를 증류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아로마 식물의 증류와 크게 다릅니다. 나무가지가 두껍기 때문에 추출 챔버에서 약 12시간의 긴 증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증류 주기는 약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후 추출한 재료를 다음날 아침까지 두어 8시간 동안 두 번째 주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날의 증기가 나무에 스며들어 가지와 잎이 부드러워지고 더 많은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2단계 가열 기술은 게리 영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매우 교육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점적인 증류법을 개발했고 아이다호 북부와 캐나다에서 다양한 침엽수를 증류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게리 영은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증류 과정을 세세하게 연구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학습자였습니다. 프랑스 환경법과 증류소의 변화. 마르셀은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고 나는 그의 증류소를 물려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프랑스의 환경보호법이 점점 더 엄격해지면서 증류업계에 큰 변화가 닥쳤습니다. 대부분의 증류소가 왕겨지퍼와 같은 식물 재료를 연료로 사용해 보일러를 가동했지만 일부 증류소는 화로에 타이어를 태워 증기를 빠르게 발생시키는 비윤리적인 방식을 사용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했습니다. 증류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수로로 흘러들어가며 심각한 오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된 마르셀의 증류소 근처의 수로에서는 여전히 가재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오염된 증류소 근처의 수로에서는 증류가 시작되자마자 가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증류 후 배출된 식물 재료, 화로를 주시하는 마르셀과 아이들, 배낭을 맨 니콜라스, 중앙에 있는 제인, 그리고 게리 영에게 목마를 탄 베레나. 이들은 버려진 농기계를 바라보고 있네요. 아침이 되면 증류소 주변은 검은 연기로 자욱했고 일하는 사람들과 마을 주민들은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공기가 오염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증류소 운영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을 준수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현대식 증류소를 건설해야 했고 이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센셜 오일의 가격이 매우 낮아 우리의 수익은 극도로 적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게리 영을 만났을 때 마르셀은 은퇴를 결심하고 있었고 나는 결국 증류소 운영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게리 영의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마르셀은 게리 영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게리 영은 이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영업 비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게리 영도 처음에는 프랑스의 폐쇄적인 향수 업계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르셀의 신뢰를 얻은 후 그들은 무언의 우정을 쌓았고 마르셀은 게리 영에게 증류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연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게리 영은 마르셀의 멘토가 되었고 그는 증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대규모 증류소를 직접 보고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결국 세계 최고의 기계를 갖고 있어도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게리 영을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프랑스의 향수 업계는 극도로 경쟁적이었고 공급자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게리 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의 진정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났습니다. 게리 영, 마르셀, 그리고 나 사이에는 공식적인 계약서 없이도 강한 신뢰가 형성되었고 이는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첫 방문 당시 나는 게리 영을 라벤더 재배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증류 과정뿐만 아니라 라벤더 수확 방식과 장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게리 영은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며 자신이 본 것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게리 영을 프랑스 향수 공장에 데려가 그들이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게리 영은 라벤더 수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의 질문은 놀랍게도 라벤더 식물을 어느 높이에서 잘라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게리 영은 호기심이 많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기계공일 뿐만 아니라 매우 자립적인 사람이었다. 지역적으로 고립된 장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사진은 게리 영이 1949년부터 1965년까지 아이다호주 찰리스 외곽의 산에서 자란 오두막, 이웃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에서 자라면서 그의 삶은 생존 그 자체였다. 게리 영은 자동차를 수리하고 말을 돌보며 땅을 경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적응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한 청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소 두려움을 줄 정도의 농부다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방스에 온 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 미국인은 지역 농부들을 당혹스럽게 했고 때로는 그들이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집으로 돌아온 게리 영은 자신이 본 것들을 작은 공책에 적고 그림을 그리며 증류소를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프랑스에서 보았던 것들을 더욱 발전시키기도 했다. 또한 오일 재료를 수확하는 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재설계했고 나는 그의 독창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다호주 세인트 마리스에 있는 오래된 농가의 차고에서 직접 용접하여 만든 첫 번째 오일 추출 챔버는 그의 창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오래된 자동차 축과 농장에서 발견한 미사용 자재들을 활용해 첫 번째 파종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는 매우 영리한 시도였다.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라벤더 수확기를 구매해 배송해달라고 부탁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는 미국에는 라벤더 수확 장비가 없으며 자신의 밭이 확장됨에 따라 제대로 된 라벤더 수확기 없이는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중고 기계를 하나 찾아냈지만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러나 게리 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계를 간절히 원했다. 나는 구식 절단 시스템을 갖춘 매우 오래된 라벤더 수확기를 구입해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기계의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현재 그 기계는 유타주 모나 농장에 전시되어 있다. 내가 보낸 두 번째 수확기는 프랑스 라벤더 수확 산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성능이 개선된 최신 모델이었다. 이 수확기는 매우 중요한 장비였기에 이후 게리 영은 모나 농장에서 더 크고 효율적인 수확기를 직접 제작했다. 그는 항상 농기구를 개선할 방법을 고민했고 모나에 있는 가공 공장을 활용해 다양한 농기구를 개발해 나갔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게리 영과 내가 헨리 바이오디의 연구실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모습. 게리와 내가 1992년 프랑스 우리의 농장에서 낡은 수확기로 수확하는 장면. 이 사진은 재배자가 되어 게리 영이 1993년에 마리스에서 파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인 차고에서 만들어진 수확기. 게리 영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그를 마르살과 함께 일했던 내 고객 중 한 명인 헨리 비오드에게 소개했다. 그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여 약국 및 웰빙 상점의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판매하는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 당시 증류소에서 생산되는 라벤더의 종류와 품질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헨리는 이미 아로마 테라피 카탈로그에 약 100가지의 인상적인 에센셜 오일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진은 왼쪽 1994년 아이다호로 선적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된 수확기. 이 사진은 1998년 게리 영이 개조한 수확기로 모나 농장에서 수확하는 모습. 라벤더 수확기 게리로 1999년 유타주 모나에서 수확하는 모습. 이 사진은 게리 영이 만든 초기 증류기가 모너 농장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 왼쪽 은색 조리기의 위쪽 절반은 1991년 게리가 첫 번째 라벤더를 증류했던 압력솥 2개를 용접하여 만든 것이다. 이 사진은 베서뮤즈에 있는 내 아이들이 자란 집 앞에서 게리, 나, 그리고 헨리. 이것은 니콜라스를 안고 있는 게리 영, 제인, 그리고 나. 게리 영은 헨리가 보유한 다양한 오일의 개수에 놀랐습니다. 그는 적은 돈을 가지고 프랑스에 왔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진 돈을 모두 써서 수십 개의 작은 약병과 라벤더 씨를 구입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놀라운 모험이 막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